안녕하세요. 2번 유전자 키를 할 건데요. 제가 이것을 2년 만에 하네요. 네, 2024년도 5월 3일에 24번 키를 하고 2026년인데 지금 트랜짓이 2번 트랜짓이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이어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2년 만에 또 이제 예전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8일까지 한국은 한 5월 9일까지 2번의 영양권에 있는데요. 첫 부분을 예전에는 이론을 먼저 하고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그 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하겠습니다. 괴 이야기를 먼저 하고 뒷부분에서 이론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론을 아직 안 배우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은 제가 좀 공개로 하는데 좀 오쇼 입장에서 우리가 진키를 묵상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1번에서 64번까지. 그래서 혹시 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뭐 댓글이나 아니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지혜, 네, 2번인데요. 예, 방향, 오리엔테이션이 이 2번의 이제 선물이죠. 오쇼가 진키를 강의했다면 어떻게 강의를 할까? 이런 가정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곳에 오면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는가? 하하, 아마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모두 정확히 이곳을 찾아왔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대들 대부분이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제 한 제자가 물었다. 오쇼,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물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는 당황하며 말했다. 여기 당신 앞에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방향을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그는 더욱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물었다. 그대는 왜 어딘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대는 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그는 더욱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물었다. 그대는 왜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대는 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인생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대는 이 의미를 찾고 있다. 그대는 목적을 찾고 있다. 정당화를 찾고 있다. 그러나 삶은 정당화될 필요가 없다. 장미는 왜 피는가? 새는 왜 노래하는가? 강은 왜 흐르는가? 그들은 의미를 찾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완벽하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2번 유전자 키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불안을 다룬다. 바로 나는 길을 잃었다는 느낌이다. 이 키는 주역의 곤괴와 연결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가장 오래된 주역 판본들은 이 곤괴로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다. 후대의 가부장적 체제가 순서를 바꾸어
건괴를 앞에 놓았지만 본래는 여성적 에너지인 곤괴가 먼저였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모든 창조는 여성적 수용성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싹이 튼다. 그대의 의식도 마찬가지다. 먼저 수용해야, 먼저 신뢰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통제하려 한다. 우리는 계획하려 한다. 우리는 확신을 원한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길을 잃는다. 그림자, 방향상실. 2번 유전자 키의 그림자는 방향상실이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길을 잃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불안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그대를 괴롭힌다. 이 그림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억압적 본성이고 다른 하나는 반응적 본성이다. 억압적 본성, 길을 잃음. 억압적 본성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내면 나침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는 외부의 권위에 의존한다. 부모, 선생님, 사회, 종교, 누군가가 그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아무도 그대에게 그대의 방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방향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평생을 표류한다. 이 직업에서 저 직업으로, 이 관계에서 저 관계로, 이 영적 스승에서 저 영적 스승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한 여인이 내게 왔다. 그녀는 40대였고 이미 5번의 직업을 바꿨고 3번 결혼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오쇼, 저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물었다. 그대는 왜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가? 그녀가 말했다. 저는 저에게 맞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대는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도망치고 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 말입니까? 내가 말했다. 그대 자신으로부터. 그대는 그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인다. 그대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대가 멈추면 그대 자신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억압적 본성의 핵심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에서 답을 찾는다. 그러나 외부에는 답이 없다. 답은 항상 내면의 내부에 있다. 이런 사람에게 명상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명상은 기법이 아니라 존재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묻는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다. 그들은 존재함을 두려워한다. 반응적 본성, 규율화됨, 디서플린입니다. 영어로는 반응적 본성은 정반대로 나타난다. 이런 사람은 방향 상실의 두려움에 과잉 반응한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 엄격한 계획을 세우고 시간표를 만들고 규칙을 정한다. 그의 인생은 군대처럼 조직되어 있다. 이런 사람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정확히 6시 10분에 명상을 시작하고 6시 40분에 샤워를 하고 7시에 아침을 먹는다. 만약 무언가가 이 계획을 방해하면 그는 불안해진다. 그는 통제력을 잃는 것을 견딜 수 없다. 한 남자가 내게 왔다. 그는 매우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오쇼, 저는 제 시간을 완벽하게 관리합니다. 저는 단 1분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었다. 그대는 행복한가?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행복? 그것은 제 계획에 없습니다. 보라, 이것이 반응적 본성의 비극이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서 실제로 살지 못한다. 그들은 너무 많이 계획해서 자발성을 잃는다. 그들은 너무 많이 통제해서 흐름을 잃는다. 군대에 가본 적이 있는가? 군대는 이런 사람들의 천국이다. 하하. 모든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먹고, 언제 자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저 명령을 따르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방향인가? 아니다. 그것은 방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일 뿐이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매우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엄격한 규율로 자신을 채찍질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한다. 시간표를 버려라. 그대의 계획을 불태워라. 하루만이라도 완전히 자발적으로 살아보라. 그러면 그들은 공포에 질린다. 허허.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말한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저 존재하라. 한 번은 그 사업가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내일 하루 그대의 모든 계획을 취소하라. 시계를 벗어라. 휴대폰을 꺼라. 그리고 그저 존재하라.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라. 그는 일주일 후에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가 말했다. 오쇼, 저는 처음으로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꽃을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림자의 뿌리, 신뢰의 상실. 이 두 가지 패턴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뢰의 상실이다. 그대는 존재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대는 우주가 그대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 어린아이를 보라. 아이는 계획이 없다. 아이는 시간표가 없다. 아이는 그저 순간순간을 산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놀고 싶으면 논다. 아이는 완벽한 신뢰 속에 있다. 아이는 길을 잃었다고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이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아이에게 가르친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는 저렇게 되어야 한다. 너는 성공해야 한다. 너는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잃는다. 아이는 신뢰를 잃는다. 아이는 방향을 잃는다. 나는 한 어머니를 기억한다. 그녀는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왔다. 그녀는 불평했다. 오쇼, 이 아이는 너무 산만합니다.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는 항상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보았다. 그 아이는 완벽하게 건강했다. 그 아이는 완벽하게 자연스러웠다.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문제는 아이에게 있지 않다. 문제는 그대에게 있다. 그대는 아이가 기계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하는 일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기계로 만든다. 우리는 그들에게 규칙을 가르친다. 우리는 그들에게 규율을 가르친다. 통제를 가르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지혜를 파괴한다. 그들의 내면 나침반을 파괴한다. 그들의 신뢰를 파괴한다. 전환점, 주역의 지혜, 곤괴. 이제 우리는 주역의 곤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곤괴는 6개의 음효로 이루어져 있다. 완전한 음이다. 완전한 수용성이다. 완전한 여성성이다. 주역에서 곤은 땅을 상징한다. 땅은 무엇을 하는가? 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땅은 그저 존재한다. 그러나 땅이 없다면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야 싹을 틔운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자란다. 우리는 땅 위를 걸어야 한다. 공개의 핵심은 공개의 핵심 덕목은 수능이다. 이것은 수동성이 아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수용성이다. 땅은 씨앗을 거부하지 않는다. 땅은 비를 거부하지 않는다. 땅은 태양을 거부하지 않는다. 땅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변화시킨다. 주역은 말한다. 고는 원형이정하다. 앞말의 정조가 이롭다. 군자가 갈 바가 있으면 먼저 가면 길을 잃고 뒤따르면 주인을 얻는다. 이 구절을 깊이 명상해 보라. 먼저 가면 길을 잃고 뒤따르면 주인을 얻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앞서 나가려 하면 길을 잃는다는 것이다. 통제하려 하면 길을 잃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순응하면 그대는 주인을 만난다. 그 주인은 누구인가? 그것은 존재 자체다. 그것은 도이다. 그것은 우주의 흐름이다. 앞말의 이미지는 매우 아름답다. 앞말은 강하다. 앞말은 빠르다. 그러나 앞말은 앞서 나가지 않는다. 앞말은 따르고 순응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응 속에서 앞말은 자신의 힘을 발견한다. 리처드 러드는 곤괴를 필드로 번역한다. 이것은 매우 적절한 번역이다. 우리는 모두 보편적 장, 유니버셜 필드 속에서 살아간다. 이 장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 장은 우리를 간통한다. 이 장은 우리 자신이다. 이 장과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방향을 잡는 것이다. 이 장의 조화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방향을 잇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장과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대는 이 장을 볼 수 없다. 그대는 이 장을 만질 수 없다. 이 장을 측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답은 간단하다. 신뢰하라. 그저 신뢰하라. 땅의 지혜. 땅에 대해 더 깊이 명상해 보자. 땅은 항상 겸손하다. 항상 아래에 있다. 모든 것이 땅 위에 있다. 그러나 바로 이 겸손함 속에서 땅은 가장 위대하다. 땅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땅은 차별하지 않는다. 땅은 장미 씨앗과 잡초 씨앗을 구별하지 않는다. 땅은 모든 것을 똑같이 받아들인다. 모든 것에 똑같이 영향을 준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것이 진정한 수용이다. 땅은 서두르지 않는다.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 땅은 즉시 나무를 만들지 않는다. 땅은 기다린다. 씨앗이 자신의 시간에 싹을 틔우도록 허용한다. 이것이 진정한 인내다. 이것이 진정한 신뢰다. 땅은 소유하지 않는다. 나무가 자란다. 나무는 땅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땅은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 나무다. 땅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땅은 모든 것을 준다.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공개의 지혜다. 이것이 여성적 에너지의 지혜다.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지혜다. 선물, 방향, 오리엔테이션. 그림자를 통과하면 선물이 드러난다. 2번 유전자 키의 선물은 방향이다. 이것은 외부의 나침반이 아니다. 이것은 내면의 나침반이다. 방향의 선물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 그는 지도가 필요 없다. 그는 GPS가 필요 없다. 그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신뢰한다. 이것이 이것은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새들을 보라. 새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정확히 같은 장소로 돌아온다. 누가 그들에게 길을 가르쳤는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안다. 그들은 내면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 연어를 보라. 연어는 바다에서 수년을 보낸 후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간다. 어떻게? 그들은 기억한다. 그들의 몸이 기억한다. 그들의 세포가 기억한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그대의 세포는 기억한다. 그대의 DNA는 기억한다.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다. 다만 그대의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다. 여기서 마음은 이제 생각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에서의 방향. 방향의 선물은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 결정을 쉽게 내린다. 그때는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는다. 그때는 장단점을 따지지 않는다. 그저 안다. 이것이 맞다. 또는 이것이 아니다. 그것은 논리적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직관적 알미다. 한 여인이 내게 말했다. 오쇼, 저는 두 남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한 남자는 부유하고 안정적입니다. 다른 남자는 가난하지만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물었다. 그대의 가슴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녀가 말했다. 제 가슴은 가난한 남자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머리는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말했다. 그대의 머리는 그대를 배신할 것이다. 그대의 가슴을 따르라. 둘째, 그대는 흐름 속에 있다. 그대의 인생은 강물처럼 흐른다.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리다. 때로는 직선이고, 때로는 구불구불하다. 그러나 항상 흐른다. 그대는 막히지 않는다. 그대는 정체되지 않는다. 셋째, 그대는 동시성을 경험한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만난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책을 읽는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기회가 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그대가 장과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다. 넷째, 그대는 평화롭다. 그대는 불안하지 않다. 그대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대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그대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완벽하다는 것을 안다. 선물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 선물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이해의 결과다. 그대는 방향을 얻으려고 노력할 수 없다. 노력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길을 잃었다. 왜냐하면 노력은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노력은 나는 여기에 있고 목표가 저기에 있다는 생각을 전제한다. 그러나 방향의 선물은 그대가 이미 거기에 있다는 깨달음에서 온다. 한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다. 저는 깨달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선사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는 영원히 찾아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미 그것이기 때문이다. 방향의 선물은 이런 것이다.
어디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대는 그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존재 속에서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난다. 그대는 흐름 속에 있다. 그대는 도 속에 있다. 필드 속에 있다. 방향과 직관. 방향의 선물은 직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직관은 생각이 아니다. 직관은 느낌이다. 직관은 알미다. 그것은 논리적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것은 즉각적이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대는 즉시 안다.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 또는 이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왜 그렇게 아는가? 그대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는 안다. 그것이 직관이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대의 마음은 이것저것 따진다. 장점, 단점, 가능성, 위험. 그러나 그대의 배는 이미 안다. 그대의 가슴은 이미 안다. 그대의 몸은 이미 안다. 그것이 직관이다. 방향의 선물을 가진 사람은 이 직관을 신뢰한다. 그는 마음의 소음을 넘어서 몸의 지혜를 듣는다. 그는 생각의 혼란을 넘어서 존재의 명료함을 본다. 직관은 훈련될 수 없다. 발견될 수 있을 뿐이다. 그대가 마음을 고요하게 할 때 직관이 말하기 시작한다. 그대가 생각을 멈출 때 직관이 나타난다. 그대가 존재할 때 직관이 흐른다. 방향과 동시성. 칼 융은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다. 그대가 누군가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한다. 그대가 어떤 책이 필요한데 그 친구가 그 책을 선물한다. 그대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그 답이 온다.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다. 이것은 그대의 장과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다. 그대가 방향을 잡았을 때 우주 전체가 그대를 돕는다. 문이 열린다. 길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찾아온다. 나는 이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그것은 항상 적절한 때에 온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 그 사람은 항상 나타난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대가 장과 하나 될 때 그대는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대는 전체의 일부다. 그리고 전체는 항상 자신을 돌본다. 나무는 물을 찾는 법을 안다. 새는 남쪽으로 가는 길을 안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그대는 안다. 다만 그대의 마음, 생각, 머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듣지 못할 뿐이다. 한 번은 한 제자가 말했다. 오쇼, 저는 동시성을 겸허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이미 동시성 속에 살고 있다. 다만 그대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주의를 기울여라. 관찰하라. 그러면 보기 시작할 것이다. CT, 통합, 하나됨. 2번 유전자 키의 궁극적 깨달음은 통합이다. 이것은 평화를 넘어선다. 이것은 사랑을 넘어선다. 이것은 모든 이원성을 넘어선다. 통합은 그대가 모든 것과 하나임을 깨닫는 상태다. 그대가 나무와 하나임을, 별과 하나임을, 그대의 적과도 하나임을 깨닫는 상태다. 이것은 철학적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경험이다. 이것은 그대의 세포가 아는 진리다. 통합의 본질. 통합은 통합은 분리가 환상이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대는 결코 분리된 적이 없다. 그대는 전체의 일부였다. 항상 전체, 그 자체였다. 이것은 역설이다. 그대는 파도이면서 동시에 바다다.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전체다. 그대는 그대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다. 마음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머리인 마음은 이원론 속에서 작동한다. 마음은 나와 너, 이것과 저것을 구분한다. 그러나 통합의 상태에서는
이 모든 구분이 사라진다. 통합과 방향. 2번 유전자 키가 방향에서 통합으로 가는 것은 아름답다. 아름다운 여정이다. 그대가 방향을 잃었을 때 그림자 상태다. 그대는 분리되었다고 느낀다. 그대는 혼자라고 느낀다. 우주가 그대를 버렸다고 느낀다. 그대가 방향을 찾았을 때 선물 상태다. 그대는 우주와 조화를 이룬다. 그대는 흐름 속에 있다. 그대는 신뢰한다. 그대가 통합을 경험할 때 시티 상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이 우주 그 자체임을 깨닫는다. 방향을 찾는 자와 방향 그 자체가 하나임을 깨닫는다. 찾는 자와 찾아지는 것이 하나임을 깨닫는다. 통합의 경험. 통합은 어떻게 경험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한한 사랑으로 경험한다.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한한 공간으로 경험한다. 경계가 없는, 한계가 없는, 끝이 없는 공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빛으로 경험한다. 모든 것을 관통하는, 모든 것을 비추는, 모든 것인 빛. 그러나 이 모든 설명은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통합은 경험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통합에서는 경험하는 자와 경험되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통합과 공개. 공개의 궁극적 의미가 여기서 드러난다. 공개는 완전한 수용성이다. 완전한 여성성이다. 완전한 항복이다. 그대가 완전히 수용할 때 그대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 그대가 완전히 항복할 때 그대는 전체와 하나가 된다. 이것이 공개의 신비다. 수용함으로써 그대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항복함으로써 그대는 모든 것을 얻는다. 비어 있음으로써 그대는 충만해진다. 통합과 개별성, 그대는 묻는다. 통합 속에서 나의 개별성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사라지는가? 아니다. 그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는 더욱 그대 자신이 된다. 통합은 개별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통합은 개별성을 완성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개별성은 전체와의 연결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파도는 바다와 하나가 될 때 파도의 길을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파도는 그때 진정으로 파도가 된다. 왜냐하면 파도는 자신이 바다의 표현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전체와 하나임을 깨달을 때 그대는 그대의 길을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그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이 된다. 통합의 삶. 통합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겉으로는 평범하게 산다. 그는 먹고 자고 일한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신을 본다. 그 모든 존재 속에서 신성을 본다. 모든 순간을 신성한 것으로 경험한다.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행동은 자발적이다. 그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의 존재는 축복이다. 통합으로 가는 길. 그대는 통합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통합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단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기억하는가? 방향을 찾음으로써, 내면의 나침반을 발견함으로써, 신뢰함으로써, 항복함으로써, 매 순간 그대는 선택할 수 있다. 분리를 선택할 것인가, 통합을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통제를 선택할 것인가, 신뢰를 선택할 것인가, 신뢰를 선택할 때마다 그대는 통합에 더 가까워진다.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그대는 통합을 기억한다. 항복할 때마다 그대는 통합 속으로 녹아든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깨닫는다. 나는 결코 분리된 적이 없었다. 나는 항상 하나였다. 나는 항상 전체였다. 이것이 2번 유전자 키의 궁극적 선물이다.
이것이 통합의 CT다. 실천 방안, 실내로 돌아가기. 이제 실천적인 부분으로 가보자. 그대는 어떻게 그림자에서 선물에서 CT로 이동할 수 있는가? 첫째, 이해하라. 그대의 방향 상실은 신뢰의 상실에서 온다는 것을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그대는 더 길을 잃는다. 계획할수록 그대는 더 불안해진다. 둘째, 관찰하라. 그대의 패턴을 관찰하라. 그대는 그대의 패턴을 그대는 억압적인가 반응적인가? 그대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는가?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 셋째, 실험하라. 하루만이라도 계획 없이 살아보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지라고 묻지 마라. 그저 순간순간을 살아라.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여라. 그대의 몸을 신뢰하라. 그대의 직관을 신뢰하라. 명상, 내면의 나침반 찾기. 이것은 매우 간단한 명상이다. 그러나 매우 강력하다. 편안하게 앉아라. 눈을 감아라. 몇 번 깊게 숨을 쉬어라. 이제 그대의 주의를 배꼽 아래 단전으로 가져가라. 이곳은 그대의 중심이다. 이곳은 그대의 뿌리다. 이 중심을 느껴라. 이것은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느낌이다. 이 중심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 그대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중심은 거기에 있었다. 그대가 죽은 후에도 이 중심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 중심에서 그대는 항상 방향을 안다. 이 중심에서 그대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이 중심에서 그대는 항상 집에 있다. 매일 아침 이 중심과 연결하라. 매일 밤 이 중심으로 돌아오라. 그대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중심에 물어라. 그대의 마음이 아니라 이 중심에 물어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대의 마음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하라. 인내심을 가져라. 점차 그대는 듣기 시작할 것이다. 점차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점차 알기 시작할 것이다. 이 명상을 할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그대는 긴장을 만든다. 그저 존재하라. 그저 관찰하라. 그저 느껴라. 그대의 중심은 항상 거기에 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재발견하는 것뿐이다. 일상에서의 실천.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아침 의식.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획을 세우지 마라. 대신 몇 분 동안 그저 존재하라. 그대의 몸을 느껴라. 그대의 호흡을 느껴라. 그대의 중심을 느껴라. 그리고 하루가 그대를 통해 펼쳐지도록 허용하라.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누워서 그대의 몸을 스캔하라. 발끝에서 시작해서 머리까지 어디에 긴장이 있는가, 어디에 편안함이 있는가, 그저 관찰하라.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그대의 중심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하루를 시작하라. 결정의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즉시 결정하지 마라. 그대의 중심으로 내려가라. 그곳에서 물어라. 이것이 맞는가? 그리고 기다려라. 답은 오로지 오지 않는다. 답은 느낌으로 한다. 답은 알무로 온다. 만약 그대의 몸이 확장되고 가벼워진다면 그것은 예다. 만약 그대의 몸이 수축되고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아니오다. 그대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의 몸은 항상 진실을 말한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라. 잠시 멈춰라. 그대의 중심으로 돌아가라. 그곳을 보라.
이 갈등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가? 그대는 무엇을 방어하려 하는가? 대부분의 갈등은 자아의 방어에서 온다. 그대가 중심에 있을 때 그대는 방어할 것이 없다. 중심에 있을 때 그대는 공격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대는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과 함께 가능한 한 자주 자연 속에 있으라. 나무를 보라. 나무는 어디로 가려 하지 않는다. 나무는 그저 자란다. 강을 보라. 강은 지도가 없다. 강은 그저 흐른다. 새를 보라. 새는 GPS가 없다. 새는 그저 난다. 그들로부터 배워라. 그들은 신뢰를 가르쳐 준다. 자연 속에서 걸을 때 목적지를 정하지 마라. 그저 걸어라. 그대의 발이 그대를 이끌도록 허용하라.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이유 없이, 계획 없이, 그저 흐름을 따르라. 이것이 신뢰의 실천이다. 몸의 지혜 듣기. 그대의 몸은 마음보다 훨씬 지혜롭다. 그대의 마음은 과거와 미래에 산다. 그러나 몸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다. 결정을 내려 할 때 몸에 물어라, 배에 물어라, 가슴에 물어라. 몸은 즉시 답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몸은 확장될 것이다. 그대는 가벼워질 것이다. 그대는 에너지를 느낄 것이다. 만약 그것이 틀렸다면 몸은 수축될 것이다. 그대는 무거워질 것이다. 그대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잊었다. 우리는 마음의 노예가 되었다. 우리는 논리의 감옥에 갇혔다. 우리는 몸의 지혜를 잃었다. 동시성의 실천. 동시성을 경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주의를 기울여라. 삶이 그대에게 보내는 신호들을 보라. 어떤 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책을 언급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신호다. 그 책을 읽어라.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신호다. 그 사람을 만나라.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그 답이 나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신호다. 그 답을 받아들여라. 삶은 끊임없이 그대와 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대가 듣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다. 고요해져라. 그러면 듣기 시작할 것이다. 신뢰의 실천. 신뢰는 어떻게 실천하는가? 신뢰는 실천할 수 없다. 신뢰는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그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첫째로 통제를 놓아라. 그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대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대가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것은 패배가 아니다. 이것은 지혜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계획 없이 살아보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 라고 묻지 마라. 그저 순간순간을 살아라.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라. 셋째, 실패를 받아들여라. 신뢰가 시작하면 때로는 일이 잘못될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럽다. 그것은 배움의 과정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그대의 적이 아니다. 실패는 그대의 스승이다. 넷째, 감사하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일어난 일들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감사하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대의 성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다. 오늘 우리는 2번 유전자 키를 탐구했다. 방향으로, 방향에서 통합으로 가는 여정을 보았다. 그런데 가장 큰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단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대가 웃는다. 오쇼, 그럼 제가 지난 20년 동안 느낀 방향 상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말한다. 그것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 그 자체였다.
길을 잃는 것이 길이다. 길을 잃는 것이 길이다. 선사임제가 말했다. 길을 찾는 자는 길을 잃는다. 길을 잃는 자가 길을 찾는다. 이것은 역설이 아니다. 이것은 진리다. 그대가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대는 실제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대는 그대의 낡은 지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그대가 배운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성장이다. 이것은 진화다. 나비가 번데기를 깨고 나올 때 그것은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지만 아직 완전한 나비도 아니다. 그것은 중간에 있다. 그것은 변화 속에 있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대는 변화하고 있다. 그대는 진화하고 있다. 더 큰 무언가가 되고 있다. 우리는 항상 정확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 한 제자가 물었다. 오쇼, 저는 제 인생에서 너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물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는 말했다.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 앞에 있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의 모든 실수가 그대를 정확히 여기로 데려왔다. 그대가 다른 길을 걸었다면 지금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들이 어떻게 실수일 수 있는가?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다는 것, 이것이 증거다. 그대의 모든 방황이, 그대의 모든 잘못된 선택이, 그대의 모든 실패가 그대를 정확히 여기로 데려왔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대가 있어야 할 곳이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대가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길을 잃는 것은 아름다움. 그대가 묻는다. 그럼 방향상실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 불안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한다. 그것은 그대가 통제를 잃고 있다는 신호다. 그것은 그대의 에고가 더 이상 운전석에 앉아 있지 않다는 신호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에고는 항상 통제하려 한다. 에고는 항상 계획하려 한다. 에고는 항상 알려고 한다. 그런데 삶은 통제할 수 없다. 삶은 계획할 수 없다. 삶은 알려질 수 없다. 그대가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대는 실제로 에고의 통제를 잃고 있다. 삶의 흐름에 항복하고 있다. 그대는 신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곤괴가 가르치는 것이다. 수용하라, 항복하라, 신뢰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그대에게 온다. 통합. 찾는 자와 찾아지는 것이 하나가 될 때, 2번 유전자 키의 궁극적 깨달음은 통합이다. 그리고 통합 속에서 이 모든 역설이 해결된다. 통합 속에서 길을 잃는 것과 길을 찾는 것이 하나다. 왜냐하면 찾는 자와 찾아지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방향을 찾고 있을 때 누가 찾고 있는가? 그대다. 그리고 그대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대 자신이다. 그대의 진정한 본성을, 그대의 집을 찾고 있다. 그런데 그대는 이미 그대 자신이다. 그대는 이미 집에 있다. 그대는 단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찾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기억하라. 리처드 러드의 통찰. 리처드 러드는 아름답게 말했다. 2번 유전자 키는 우리에게 가르친다. 진정한 방향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에서 온다. 그것은 우리의 DNA 속에 암호화되어 있다. 그렇다. 그대의 세포가 안다. 그대의 몸이 안다. 그대의 심장이 안다. 단지 그대의 마음만 모를 뿐이다. 그러니 마음에서 심장으로 내려와라. 생각에서 느낌으로 내려와라. 머리에서 배로 내려와라. 그곳에서 그대의 단전에서 그대는 내면의 나침반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항상 거기 있었다. 그대가 단지 그것을 듣지 않았을 뿐이다. 오늘 밤의 명상, 오늘 밤 잔재리에 들기 전에 이것을 해보라. 손을 배우 위에 올려놓아라. 단전 위에, 그리고 느껴라. 그곳의 따뜻함을, 그곳의 생명력을. 그리고 물어라.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물어라. 나의 방향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기다려라. 답을 기대하지 말고 그저 기다려라. 열린 마음으로, 수용적인 마음으로. 어쩌면 답이 올 것이다. 어쩌면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물었다는 것이다. 그대가 듣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일 밤 이것을 반복하라. 매일 밤 물어라. 매일 밤 들어라.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알 것이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알 것이다. 그대는 확신할 것이다. 이것이 내면의 나침반이다. 이것이 방향이다. 내일을 위하여 내일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그대들의 질문을 가지고 오라. 그대들의 의심을 가지고 오라. 그대들의 경험을 가지고 오라. 그러나 답을 기대하지는 마라. 왜냐하면 진정한 답은 질문이 사라질 때 온다. 진정한 답은 침묵 속에 있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 모든 가르침은 단지 손가락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손가락을 보지 마라. 달을 봐라. 2번 유전자 키는 손가락이다. 그것은 그대의 내면을 가리킨다. 그것은 그대의 진정한 본성을 가리킨다. 그것은 통합을 가리킨다. 그러니 이 가르침에 집착하지 마라. 가르침을 사용하라. 그리고 그대 자신의 진리를 발견하라. 마지막 이야기. 한 구도자가 평생 진리를 찾아 헤맸다. 그는 히말라야의 동굴에 갔다. 그는 티베트의 사원에 갔다. 그는 인도의 아슈람에 갔다. 수많은 스승을 만났다.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다. 수많은 수행을 했다. 그러나 진리를 찾지 못했다. 마침내 늙고 지친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았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진리는 항상 거기 있었다. 그의 집에, 그의 방에, 그의 심장에. 그는 결코 집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는 단지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그대는 이미 집에 있다. 그대는 이미 도착했다. 그대는 단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기억하는가? 찾는 것을 멈춤으로써, 노력하는 것을 멈춤으로써, 되려고 하는 것을 멈춤으로써, 그저 존재하라. 그저 여기에 있어라.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있어라. 이것이 2번 유전자 키의 궁극적 가르침이다. 이것이 방향의 비밀이다. 이것이 통합의 길이다. 나는 그대들을 사랑한다. 그대들의 방황을 사랑한다. 그대들의 추구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들을 여기로 데려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대들이 있어야 할 곳이다. 한 가지 더. 그대들이 오늘 밤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축하한다. 그대는 정확하게 올바른 길 위에 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직관인가 욕망인가? 직관은 조용한 속삭임, 가슴과 배에서 오고요. 결정을 내린 후 깊이 평화가 깃들죠. 몸의 반응은 가벼워지고 확장됩니다. 욕망은 시끄러운 외침이죠. 머리와 생각에서 옵니다. 끊임없이 확신과 보장을 요구하죠. 몸의 반응은 무겁고 위축됩니다. 그 다음이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직관과 욕망을 어떻게 구분할까 이제 물어봤을 때 대답이고요. 일상의 소음을 관찰하는 법은 생각의 소음. 생각은 지나가는 구름이고 당신은 그 구름을 담는 거대한 하늘입니다. 싸우지 말고 관찰하세요. 불안의 파도. 불안은 표면의 파도일 뿐, 당신의 본질은 깊고 고요한 바다입니다. 판단 없이 그저 지켜보면 평화가 됩니다. 배신과 신뢰. 배신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기대가 깨진 것입니다. 기대를 버리고 스스로를 신뢰할 때 배신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길을 찾는 자는 길을 잃고 길을 잃는 자는 길을 찾는다. 방황하며 보낸 시간조차 길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의 모든 실수가 당신을 정확히 지금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나마시떼. 오늘 밤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정확히 올바른 길 위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새롭게, 이제 올해 새롭게 시작한 이제 오쇼가 가르치는 그런 내용의 유전자 키인데요. 제가 다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절반만 했고요. 절반은 질의응답이 또 절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끄는 건 아니고요.
이제 수환 선생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함께하고 싶다면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하는 겁니다. 이제 2024년부터 제가 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좀 순서를 바꿔서 이론을 조금 늦게 하고, 어, 이거는 이제 위즈덤 키퍼스, 출처는 위즈덤 키퍼스고요. 거기에서 이제 중지곤, 예. 요게 이제 아까 말하는 이제 곤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이제 요게 양이고 이렇게 끊어진 게 음이거든요. 그래서 1번은 이제 양이 6줄이 있는 거죠. 사실 밑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예. 이게 1번의 건괴고요. 건. 남자를 건명이라고 하죠. 2번이 곤괴예요. 여성을 곤이라고 하죠. 100% 음만 있죠. 이것도 땅, 이것도 땅. 잠시 제가 물 좀 잠깐 갖고 올게요. 그리고 이제 위즈덤 키퍼스는 이거는 제가 이제 아마존에서 사가지고 이제 원서로 갖고 있는데 오리엔테이션 요 이제 이 사람이 2번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 그래서 모든 생명체와 하나가 된 자기 자신과 더 많이 접촉할 때 당신은 자신의 독특함 역시 창조적 과정을 통해 향상될 것이다. 이제 그림자가 어긋나 이제 선물을 여기선 재능이라고 하는데 방향성 깨어나면 아까 하나됨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나의 지혜 이야기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는 제가 원래 이제 이번만 제가 홍보 차원에서 전체 공개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북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즈덤 키퍼스 책을 갖고 있고 유전자키 책을 사서 갖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북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만 제가 전체 공개고요. 나머지는 책이 있는 분들과 일부 공개로 해서 스터디를 하는 중입니다. 자, 어렸을 적의 나무는 나의 친구였고, 동물들은 나의 가족이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었고, 생명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뒤로 우리 가족은 직선적인 작은 상자 속의 세상으로 거처를 옮겼다. 나는 새로운 환경에 어려움을 느꼈고 단절된 듯한 느낌, 탈구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디를 돌아보아도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내 본래의 뿌리를 버리고 인간 친구들과 사귀고 돈과 지식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현대 과학을 나의 신으로 선택하기 전까지는 심지어 여러 서양 종교에 손을 대기도 했다. 나의 삶은 틀이 잡혀 있고 질서 정연했으며 조직적이 되었다. 겉으로는 부모의 혼란스럽고 비이성적인 방식을 비웃었지만 속에서는 무기력함과 부조화를 느꼈고 나 자신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찼다. 밤에는 인류가 자멸하는 악몽을 거듭 꾸곤 했다. 한편으로는 너무도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에 내 삶을 끝낼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다음날 밤에 할머니는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우리 착한 아가야. 내가 내 뿌리를 거부할 때마다 그것은 나와 우리 가족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거부하는 것이란다. 그 꿈은 나를 변화시켜 주었다. 아주 강력한 것이었다. 바로 다음 날 나는 호주로 돌아가기로 했다. 우리 가족이 이사를 한 후로 처음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옛 감정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그 땅이 내 혈관 속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나의 몸은 신뢰하고 내가 내어 맡기고 놓아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해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삶을 지배했던 상실감과 공허함을 끝내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어디로도 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면에 감춰진 열망을 단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기대하지 않았던 창조성의 폭풍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방향을 재설정하는 데 충분했다. 이제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 세상에 속해 있으며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멋지고 독특한 것을 갖고 있음을 온몸으로 알고 있다.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 속에서도 나무는 나의 친구이며 내 주변의 모든 것은 아름다운 심포니의 일부이고 그곳에서 나는 나만의 독특하고 본질적인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 이 사람, 예,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당신에게 드리는 나의 선물. 나는 당신에게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의 선물을 주기 위해 왔다. 내 눈을 들여다볼 때 내가 당신에게 가장 깊은 진리,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도록 받아들여라. 당신과 나는 서로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깊은 곳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든 신경 쓰지 마라. 당신이 어떻게 하면 전체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지를 더 신경 써라. 당신이 나의 눈에 내어 맡길 때 당신 자신을 동시성의 길에 열어놓아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모두 단 하나의 통일체 속에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일은 아주 정확한 시간에 일어난다는 내 안에 있는 확신이 당신에게 삶의 흐름 밖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으며 그런 일은 그저 불가능할 뿐이라는 확신을 주게 하라.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인가? 저는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항상 갖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나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또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2번을 묵상하면서 길을 잃지 않았구나, 라는 확신이 좀 드네요, 더욱더. 홀로 조화롭지 못한 느낌인가? 그런 느낌은 항상 있었는데, 이것도 조화의 일부인 것 같고요. 아니면 당신은 끊임없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틀에 맞추려 하는가? 저는 제 목표의 희생양인가? 내가 세운 목표의 노예로 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매일 소원 쓰기 하고 뭐 칭찬 감사 쓰기를 하는데 원하지 않으면 목표가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를 쓰고 목표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도 뭐 통제하고 규제하고 틀에 맞추려는 이런 과정도 어, 저의 일부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 깊은 통합을 느끼었던 마지막 순간은 언제인가? 지금 이 순간이네요. 네. 당신이 흐름 속에 있었고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다.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저는 지금 집에 있고 혼자 있지만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우주와 함께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그 느낌을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찾아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라. 다른 사람들과 노래하고 춤추고 웃어보라. 당신이 평소에 좋아하던 곳에 가서 그곳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래야겠네요. 네. 조금 더 사람들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자연 속에 있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평소에 좋아하던 곳에 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티스트 데이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전통 주역에서는 중지곤, 이제 수용성이죠, 리셉티브. 이제 상궤도 곤이고 하궤도 땅인 곤이고요. 이제 키워드가 땅, 토영, 리상, 겸빙지. 리상 겸빙지가 이제 그 서리 같은 걸 계속 밟으니까 얼음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무언가 이렇게 한 것이 뭔가가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땅의 개고요. 만사 형통이지만 때로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순응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2번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방향을 찾는 지혜를 다루고 있고, 핵심은 외부의 목적지에 집착하거나 삶을 통제하려는 불안에서 벗어나서 자기 존재의 수용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인위적인 계획 대신에 주역의 공개처럼 대지의 인내와 수능을 배울 때 내면의 나침반이 자연스럽게 깨어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림자 상태인 방향산실에서 벗어나서 통합의 단계에 이르면 자신과 우주가 하나임을 깨닫고 매 순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길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음을 끄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그런 주로 살기를, 예, 어버이날도 있네요. 그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휴먼 디자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들을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휴먼 디자인을 좀 알아야, 음,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론 부분을 뒤로 뺐는데, 그 이제 프로그램 파트너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성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이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데 2번이 여기 있다면 1번은 바로 여기 있어요. 요거를 프로그램 파트너라고 하죠. 저는 1번이 있기 때문에 2번이 항상 같이 가요. 제 차트에 2번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2번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 파트너니까. 그리고 엔트로피가 그림자고요. 그러니까 어긋남 상태에서는 엔트로피가 무질서잖아요. 굉장히 무질서하게 됐죠. 하지만 이 엔트로피가 무질서를 받아들일 때 바로 신선함이 나오고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창조성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가게 되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이고 모든 것이 다 나이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되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다 이제 그 G센터 여기 1번 여기 이자 있잖아요. 이거 다 이제 1번은 간을 의미하고요. 2번은 흉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호동고리는 물의 고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2번이 있는 분은 또 8번도 같이 묵상하면 좋아요. 예. 이게 다 어차피 다 같이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채널까지 같이 묵상하면 훨씬 좋겠죠. 그 2번은 수용적인 자, 아까 리셉티브라고 되어 있죠. 휴먼 디자인에서는 하이어 노잉이라고 더 높은 알입니다. 그래서 방향과 전망을 알고 이게 단극 좌석이 있는 곳인데 그 운전자나 지휘자, 감독관이 여기에 있어요. 2번이 있는 사람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진짜 아는 거죠. G센터, 여기가 G센터인데 G센터는 간과 혈액을 의미하고요.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랑, 정체성, 방향성 있는 곳이 G센터죠. 그래서 그림자 상태에서는 어긋나. 네, 억압할 때는 길을 잃고 밖으로 투사하면 엄격한 통제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위즈덤 키퍼스가 우리 한번 읽었죠. 그래서 선물 수준에서는 이제 방향성을 찾고 시지 수준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라는 걸 알게 되죠. 네.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